안녕하세요. 장병 여러분, 저는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에서 로봇 만들고 있는 한재권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국방 쪽에서는 지금 로봇 기술이 한창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무인화된 무기체계, 그리고 소형화된 무기들, 이런 것들이 로봇 기술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10년쯤 뒤, 20년쯤 뒤에는 직접 전장에서 전투를 하는 훈련을 조금 덜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무인화, 소형화가 지향하는 바는 실제로 인간이 전투에 직접적으로 맞닥뜨리지 않는 것, 그리고 인간들은 저 뒤에 상황실에서 전쟁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국방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기술이요, 국방 쪽에서 먼저 쓰다가요, 이게 점점 민수 쪽으로 퍼집니다. 우리가 로봇 기술을 직접 접하면서 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오늘 짧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장병 여러분들의 미래를 같이 설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봇의 미래를 보는 방법, 한마디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모라베게 역설이요.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로봇에게는 쉽고, 그리고 또 로봇에게 어려운 일이 인간에게는 쉽습니다. 그럼 모라베게 역설이 뭐길래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느냐?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죠. 힘든 일, 어려운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까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하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일수록 로봇들은 굉장히 쉽게 해요. 그래서 로봇들이 너무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면 좀 무섭습니다. 저러다가 내 일을 저 로봇들이 다 대처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쌓여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죠. 터미네이터 같은. 그러면 완전히 흥행합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라베게 역설 첫 번째 줄, 너무 당연한 이 첫 번째 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줄입니다. 로봇에게도 어려운 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못 봐요.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로봇들이 잘 못하는 일들, 그런 것들은 희한하게도 인간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줄만 잘 보면 인간들이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인간인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보입니다. 한번 보시죠. 영화 허 보셨어요? 허? 줄거리는 간단해요. 인공지능과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얘기입니다. 전체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 영화의 첫 부분 배경인데 한 5분에서 10분인가 흘러가는 그 배경 속에 모라베게 역설이 잘 녹아 있습니다. 저 슬라이드에 보이는 저 장면들, 이렇게 턱을 괴고 있고 이렇게 툭 이렇게 멍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 이거 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편지 쓰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요, 저 일을 하는 장면이 편지를 써준다 그랬을 때 이메일로 써주거든요. 이메일로 쓰면은 아마 이렇게 키보드를 이렇게 치던가 마우스 클릭을 하던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저 장면 보십시오. 책상에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없어요. 그걸 보고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저렇게 일할 수가 있네? 어떻게 일하냐고요? 말로만, 음성으로만 일합니다. 블라블라블라. 와, 저렇게만 일하면 진짜 편하겠다. 야, 좋다.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모라베게 역설을 잘 못 보시는 거고요. 모라베게 역설은 일의 종류에 있어요. 저 남자 주인공은 편지를 쓰는 일을 하잖아요. 거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편지를 쓰는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가장 싫은 일,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손가락으로 타이핑 치는 일, 마우스 클릭하는 일입니다. 왜냐고요?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터널 증후군 생겨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랬을 때 저거를 없애면 좋겠다.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저거는 인공지능이 하면 좋겠다. 로봇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기 편하게 하자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제일 편할까? 입만 나불나불나불, 그래 음성인식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 되는 거죠. 모라베게 역설이에요. 첫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까지 보셔야 돼요. 인간의 일. 저 남자 주인공은 편지를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왜냐고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 있지 않아요?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작곡도 한다는데 편지 쓰는 일을 왜 못해?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라베 욕설은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잘까지 써야 됩니다. 편지 쓰는 일이라고 했을 때 인간이 더 잘할까요? 인공지능이 더 잘할까요? 인간은요, 공감을 하는 존재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느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즉흥적이고요. 그 각종 변덕스러운 상황에 막 대처를 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직관적으로 그냥 막 해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거 인공지능으로 한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잘할까요? 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을 비교해 봤을 때 인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견되면 그거는 인간들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일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걸 보기 위해서는 사실 좀 맥락을 봐야 돼요. 어떤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은요 좀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이라는 게 이렇게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 옛날부터 이렇게 쭉 이어온 맥락 속에서 앞으로의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역사를 좀 볼게요. 10년간의 일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2011년 3월 11일부터 로봇의 진화가 굉장히 빨라지는 사건이 이때 벌어집니다.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폭발한 그때입니다. 이때 사실 로봇들이 사건을 어떻게든 좀 해결하고자 원전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때도 군용 로봇이 들어갑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정찰용으로 썼던 팩밭이라는 로봇이 한 2대, 3대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임무에 실패했습니다. 방사능이 막 쏟아져 나오는 상황 속에서는 그 전자제품들은 좀 잘 안 됐거든요. 결국에 임무에 실패하고 인간들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랬을 때 다파가 이 상황을 보고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로봇 대회를 만들자고 주장을 합니다. 다파는 어떤 곳이냐면요, 미국 국방성 산하 연구 조직이에요. 그러면서 로봇공학자들을 막 초대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좀 로봇 잘한다 싶은, 요만큼이라도 잘한다 싶은 사람들에게는 다 이메일을 보내요. 그리고 초청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대회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개최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슬라이드가 다파에서 만든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의 8가지 임무를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예요. 근데 이 임무를 소개하는 그 첫 번째 회의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그 기라성 같은 로봇계의 거장분들이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저거 안 된다, 못한다. 그게 말이 되나요? 저분들이 못하면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임무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려 볼게요. 그랬을 때 장병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저게 어려워? 인간들은 어려울까? 라고 인간의 일과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임무는 자동차 운전입니다. 핸들 조작하고 기어 넣고 악셀 브레이크 밟으면서 현장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같죠. 인간들은 잘합니다. 물론 신체가 건강하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런데 로봇들은 못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의 어떤 로봇도 저걸 못한다. 두 번째 미션은요, 현장까지 자동차를 몰고 도착했잖아요. 그러면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대회를 이렇게 수행하면서 8가지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 두 번째 미션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인간들은 생각도 안 하고 내려요. 다음 생각만 합니다. 빨리 내려서 빨리 나가야지, 뭐 이런 것도 생각 안 할 정도로 저 사무실 가서 뭐 해야지, 그러면서 몸은 그냥 움직이고 있어요. 인간이 쉽게 생각하는 일일수록 로봇들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 모라베게 역설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인 거죠. 세 번째 미션은 문 열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으로 들어가면 밸브가 나와요. 그래서 냉각수 밸브를 돌려서 냉각수를
유통시키고요. 그다음에 벽이 나오는데 벽이 이제 석고보드였어요. 석고보드에 까만색이 칠해져 있는데 그 까만색을 그 전기 드릴을 잡아서 이렇게 뚫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서프라이즈, 안 알려줌 이랬어요. 왜냐고요? 이 대회가 3년간 대회인데 그 중간에 예선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라운드마다 그 성적이 안 좋은 팀은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이 좋은 팀들만 남아서 계속 경기를 수행하는 그런 대회였거든요. 거기서 예선전마다 계속 임무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도 대회 바로 직전에 공개를 합니다. 인공지능을 많이 강화시켜라 이런 취지겠죠. 그 다음에는 험지가 나타납니다. 공사장에 있는 벽돌을 그냥 우르르 쏟아놔요. 그러면 그 불규칙한 곳을 통과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계단을 올라가면 끝납니다. 자, 이 8가지 미션을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인간들은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실험 장비 다 꾸며놓고 답답해갖고 제가 직접 해봤어요. 15분 만에 다 하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파 챌린지를 통해서 로봇공학자들은 깨닫게 돼요. 아, 로봇이 얼마나 인간과 다른가, 인간이 움직이는 것과 얼마나 다르게 움직이는가를 깨닫습니다. 로봇은요, 프로그래밍대로 계속 움직이는 기계예요. 뭐 멈춰라고 할 때까지 계속 움직입니다. 하루 24시간이라 그러면 24시간 전원 끊길 때까지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들이 생활하는 공간 속에서 어떤 일을 해봐라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로봇 기술이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3년간의 대회 동안 로봇공학자들은 어떻게든 저 임무를 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비법이 하나 있었어요. 인간과 로봇이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인간들은요, 힘을 느끼면서 움직입니다. 제가 지금 이 프레젠터를 잡고 있는데요, 이거를 잡고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촉각을 통해서, 근육의 힘을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잡았다, 무언가 닿았다 이런 것들을 그냥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들은 프로그래밍 된 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랬을 때 그럼 인간은 이런 미션들을 어떻게 잘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느끼면서 하고 있어. 차에서 내릴 때 그냥 툭 나가다 뭐 걸리잖아요? 그럼 걸렸구나. 다시 경로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요. 근데 그 생각조차도 안 해요. 왜냐고요? 대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뇌, 간뇌, 척수 이런 대뇌가 아닌 중추신경계에서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뇌 속에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것 줄 아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저절로 되는 줄 알았던 이 부분. 이거는 정말 고도로 발달된 운동 체계였어요. 이걸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로봇에게 힘 센서를 달고요. 힘을 느끼게. 그 다음에 그 힘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꾸역꾸역 하니까 저 미션들이 하나씩 되기 시작을 합니다. 로봇계에서는 굉장히 큰 진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2015년 6월에 결승전이 열리는데요. 그때 결승전 진출자 명단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국도 3팀이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그리고 제가 이끌고 있는 로보티즈라는 팀, 이 3팀이 결승전에 진출하고요. 총 6개국이 한 경기장에 모여서 아주 흥미진진한 결승전이 열립니다. 결승전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결승전이에요. 자동차 운전 잘하죠? 저 발 하나 빼놓은 거 보십시오. 각종 꼼수가 막 난무합니다. 누가 더 빨리 결승전까지 가느냐. 힘을 딱 제어를 하면 저렇게 자동차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문손잡이가 어떤 모양이든 다 잡고 돌리게 됩니다. 저 꼼수 좀 보세요. 대회란 그런 거죠. 아무튼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냉각수 밸브를 돌려서 냉각수를 유통시키고요. 저 벽뚫기, 저게 힘 제어의 백미였는데요. 너무 힘을 줘도 안 되고 너무 힘을 안 줘도 안 되고 힘 제어로 위치 제어와 속도 제어까지 완벽하게 하면 저렇게 벽이 뚫리죠. 그리고 서프라이즈 미션은 잘못된 전원 플러그를 뽑아다가 제대로 된 데 꽂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저 벽돌 좀 보세요. 와, 막 불규칙하죠. 그런 벽돌 위를
발로 이렇게 딱 느끼면서 넘어지지 않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단을 올라가면 이제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 대회에서 카이스트의 휴보가 1등을 하게 됩니다. 아, 대단하죠? 그런데 이 카이스트의 휴보가 1등을 하게 됐다. 이것보다도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를 통해서 로봇들이 이제 힘을 느끼면서 움직이는 법을 알게 됐어요. 전 세계 많은 로봇팀들이 그 기술을 공유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기술이 완성이 돼 갑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요. 이 비디오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입니다. 2016년에 공개했던 이 로봇을 한번 보시죠. 저 로봇이요. 걸어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저 눈 덮인 산길을 걷게 합니다. 눈 덮인 산길은요. 가장 어려운 걸음이에요. 왜냐면요. 눈 때문에 센싱이 안 돼요. 예측도 안 되는 미끄러운 길이에요. 여기를 저렇게 잘 걷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바닥에 힘을 느끼면서 인간처럼 걸어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또 일하는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아예 흉내도 못 내요. 왜냐고요? 상자를 들으는 그 순간 앞으로 꼬꾸라지고요. 놓는 순간 뒤로 넘어가요. 무게가 갑자기 변하면 그 대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힘을 느끼면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장면은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장면. 사람이 계속 로봇을 방해를 하죠. 그런데도 로봇은 끝까지 임무를 수행하려고 무언가 다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거 예전 같았으면 못해요. 왜냐고요?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움직여야 되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그럼 몰라요. 그냥 하던 일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힘을 느끼기 때문에 이상한 힘이 들어왔다? 나 지금 상자 들어야 되는데 힘이 안 느껴져?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무슨 일이지? 라고 세상을 한번 다시 볼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임기응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진입했습니다. 즉 2016년부터 로봇 기술은 새로운 기술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로봇들이 안전해졌다예요. 로봇들은요 위험합니다. 작업장에 생각해 보세요. 로봇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막 자동차 들어갔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잘못해갖고 사람 치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납니다. 안전사고 나요. 사람 다칩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봇이 힘을 느낀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움직이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을 친다? 이상한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멈춰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로봇은 사람을 치지 않고 멈춰요. 되게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은, 인증을 받은 로봇에 한해서 인간과 같이 쓸 수 있다라고 법이 바뀝니다. 그게 2016년부터예요. 우리나라도 2018년에 법을 개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2019년부터 우리 주변에 로봇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함께 하면서 로봇은 점점 갑자기 폭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모라베게 역설은 항상 존재합니다. 아무리 로봇이 힘을 느낀다 한들 모라베게 역설은 계속 존재합니다. 힘을 느낀다는 건 단지 로봇과 사람이 같이 일할 수 있게 됐다 정도이지 사람이 잘하는 일을 로봇이 잘한다? 아니에요. 로봇이 잘하는 일을 사람이 잘한다?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한 30년 뒤, 40년 뒤는 더 잘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가 아는 한 10년, 20년 안쪽에 이 모라베게 역설은 항상 존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를 하시고 아마 10년쯤 뒤면 굉장히 사회 속에서 활발한 일을 하고 계실 텐데 그때쯤이면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쓰일 테고 이 모라베게 역설이 잘 드러나면서 세상이 굴러갈 것입니다. 로봇과 인간이 같이 협업을 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선구자라는 얘기를 들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의 일, 과연 어떤 일이 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루를 정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특이한 힘들에 관한 책,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 인간은 각각의 개체로서 나라는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자신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흥미진진한 과학적 탐구를 해볼 수 있도록 풀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성격이나 특성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미생물이 몸에 사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한 명의 인간을 나답게 만드는 힘,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인류 기원과 진화의 해답을 찾기 위한 46억 년 역사의 장대한 여정을 그린 책 오리진. 이 책은 지구라는 행성과 그 안에 생존하고 진화해온 인류와 지구의 앙상블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지구의 역사와 인류의 깊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기원에 대한 질문을 던진 책 오리진입니다. 돈에 관한 인간의 사고를 다양하게 풀어낸 책 돈의 심리학. 저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0년 넘게 금융과 투자에 대한 글을 써온 금융작가인데요. 저자가 들려주는 20개의 투자 스토리는 재미와 투자의 교훈을 빠짐없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와 극단적 상황 시 생존을 위한 방법. 돈과 부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진정한 돈의 가치를 깨닫게 할 돈의 심리학입니다.